안녕하세요. 믿고 맡기는 중고차 프로의 차프로입니다. 이제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다면은 이제 차 대금하고 부대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가져가야 되겠죠? 차 대금과 부대 비용 지불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드시 차 소유 상사나 주인에게 입금을 해야 됩니다. 대신해주는 지인이나 딜러에게 입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거에는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 이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증거가 남지가 않죠. 그래서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현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하면은 1일 이체 한도하고 1회 이체 한도가 있어요. 차는 보통 좀 비용이 좀 비싸죠. 1,000만 원 내지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계좌 이체 한도를 100만 원, 50만 원, 많게 해도 5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멀리 부산이나 진주 이런 데서 오셨는데, 특히 이제 공휴일에 또 오시는 분들 많죠. 공휴일에 오셨으니까 은행은 다 문을 닫겠죠. 근데 이체를 하려고 하니 이체가 안 돼요. 이체 한도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요? 집에 그냥 가셔야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은행을 방문을 해서 이체 한도를 체크를 하고 이체 한도가 부족하면은 확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차 대금 내지는 부대 비용의 이제 내역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차값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취등록세가 7%예요. 차값의 7%, 이건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70만 원의 취등록세를 나가게 되고요. 공채비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그날 채권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를 책정을 하고 대신 잔돈이 나중에 꼭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잔돈 발생하는 것은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인지대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조그만 우표 같은 거를 사서 붙이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증지대, 인지대인데 요게 이제 지자체마다 달라서 4,000원 또는 4,500원 정도가 해요. 그다음 성능보증보험료라는 걸 내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성능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성능보증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이 차를 1개월에 2,000km 이내에서 이상이 발생할 시 물론 특정 부품에 한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능보증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또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이런 거 또 보험사에 따라서 또는 심지어 성능 점검장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비 또는 관리비, 매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44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역이나 그 상사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매도 관리비라는 게 약 44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관리비는 딜러나 누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차를 관리를 하고 있는 매매 상사에 내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딜러 수수료, 계약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보통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역이나 상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딜러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또는 통상 2.2%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딜러 수수료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정해지진 않았어요. 미리 이렇게 정도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